어서 오세요.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이 방은 연구자들이 IonQ나 IBM의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룸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화이트보드도 있어서 연구에 집중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클라우드룸에서 나오면 회의를 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세미나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도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어 다양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사무 공간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시죠. 저쪽 유리 너머로는 센터장실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양자정보과학 국내외 연구기술 및 동향들을 검색해서 정리하고 또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연구기술 동향 부분에 업로드된 자료가 많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IonQ나 IBM 등에서 제공하는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를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거기에 지원 내용이라든지 교육 영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교육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양자소자 제작을 위한 양자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러 가시죠. 이 공간은 클린룸입니다. 매우 청정한 곳이라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비어있지만 계속해서 장비가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빔 증착기입니다. 전자빔 증착기는 전자빔을 이용해서 금속 물질을 증착하는 양자수자를 만드는 데 가장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입니다.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양자소자 제작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18학번 초전도 양자 컴퓨터 실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영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초전도 양자 컴퓨터 연구실에 있는 최범규라고 합니다. 이제 2년 전에 시커머, 구글의 시커머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IBM도 한창 연구를 진행을 하던 시기여서 굉장히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였는데 마침 여기에 실험실이 새로 생기고 여기 양자정보센터도 생기면서 여기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 선택을 하여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양자 컴퓨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여러 실험을 하고 싶어도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그 실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저희 연구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큐빗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컴퓨터는 사실 큐빗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신호를 주고받다 보니 이 칩 안에도 큐빗과 신호를 주고받는 회로들이 존재하는데 큐빗이 이런 좀 노이즈를 받으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노이즈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신호만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필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패키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칩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칩이 외부 환경과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칩과 외부 환경을 최대한 단절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외부 환경과 단절시키면서도 칩과 저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패키지라고 하며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 패키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필터를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필터를 설계할 때 프로그래밍도 조금씩 하고 또 그런 물리학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공부를 했던 이런 프로그래밍 수업들, 그리고 뭐 양자역학이랑 전자기학, 그리고 회로 이론이랑 고체 물리학, 그런 수업들이 전부 다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패키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키지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명 주파수라는 것입니다. 패키지의 모양에 따라서 공명 주파수가 생기고 이것이 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파수에 대한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저는 학부 때 들었던 고주파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자에 대한 전기적,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는 전자기학과 소자 수업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봐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되게 두루뭉실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천천히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실제 연구 분야에서는 모든 분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자 컴퓨터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꼭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려면 어떤 과를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양자 컴퓨터 분야 안에도 칩 공정, 측정, 알고리즘 등 정말 수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과에 있는 어떠한 과를 가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를 잘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